네, 간밤 뉴욕 증시가 닷새 만에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환율도 1,300원 아래로 내려간 가운데 국내 증시도 출발 자체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폭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금 현재 2,329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일단은 강보합 정도, 지금 현재 또 하락 전환한 모습 70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챙겨보면 좋을지 잠금 해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머님을 통해서 체크해 볼 텐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출발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지금은 또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 지금 반도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삼성 SDI 모두 다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정도만이 소폭의 상승불 켜고 있고요. 오늘 이 바이오 쪽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폭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 IRA 법안의 우려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또 빠지고 있죠. 3일 연속으로 빠지는 모습 지속하고 있고요. 오늘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음식료와 섬유의복, 화장품 쪽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미국 증시에서도 시간외 거래에서 필수 소비재라고 볼 수 있는 나이키나 페덱스 같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호실적 때문인데요. 이에 함께 우리 증시에서도 지금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거든요. 첫 번째 개장 특징주는 바로 오리온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증권가에서 사실 많은 종목에 대해서 실적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오리온에 대해서는 실적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고 오리온은 이에 힘입어서 오늘 장 출발하자마자 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리온뿐만 아니라 삼양식품이나 여러 음식료 관련주들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리온, 이 신고가 이후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까요? 네, 음식료 잘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오리온 오늘 보다 보니까 리포트가 뭐 3개인가 4개가 한꺼번에 나왔네요. 네. 네. 좋다는 건 알겠는데 리포트 한꺼번에 나왔으면 좀 이제 약간 청개구리다 보니까 예, 경계감도 좀 그렇죠. 네. 있는 상황들인데 내용들은 좋습니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오리온 초코파이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네, 너무 밝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초코파이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간식이 아니라 네. 좀 다이어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경계할 음식이긴 하겠지만 맞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지금 해외 쪽에서 잘 팔리는 상황들, 국내 쪽 같은 경우는 벌써 단가 인상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따른 효과가 나오는 가운데 해외 쪽에서 중국 같은 경우도 어떤 봉쇄 기간 쪽에서도 충분하게 매출이 나왔다는 관점 쪽에서 거의 성장률 돋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베트남 쪽에 증설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런 쪽에서 동남아를 꽉 잡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나 게다가 또 의외로 러시아 쪽에서도 한때 전쟁 기간 동안에 괜찮겠느냐라고 하는데 나오는 데이터 보게 되면 꽤 잘 나오고 있네요.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 저희가 보통 K푸드 하게 되면 라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잠금 해제는 라면 관련주. 잘 못 들어본 라면 관련주. 물론 네. 요즘 또 뜨겁다 보니까 음식료 쪽에 관심이 높은데 이런 쪽에 대한 변화도 한 축으로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관심은 갖되 오늘 여기서 그러면 따라가겠느냐. 왠지 리포트 많이 나왔을 때 다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네. 축격 매수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눌림목 나오게 되면은 관심은 봐야 될 또 하나의 음식료 쪽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아무래도 증시 주도주 쪽에서 많은 또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중국의 리오프닝 쪽으로 많은 매기가 또 쏠리기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음식료나 이런 섬유 의복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신고가가 바로 나왔고 많이 오르고 있는데 굳이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우리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라면 관련주도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앞서 또 체크를 해봤는데 이 중국 쪽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나 사망자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또 반면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작용하는 가운데 오늘 중국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청담 글로벌이 오늘 4%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 이츠 한불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 강한데요. 특히 뭐 실리콘2 같은 종목도 시장 대비해서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나타냈었고 앞선 코너에서도 사영관 차장님과 최명성 위원님이 각각 AS를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이쪽에서의 종목들 계속해서 기대감을 보면서 우리가 지켜봐도 될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중국 리오프닝과 함께 기대감은 높습니다. 중국 내수 소비에 대한 변화도 나올 게 당연한 수순일 거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먼저냐, 확진자 관리가 먼저냐라고 네. 봤을 때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기대감을 너무 많이 높이기는 조금 좀 힘들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요 다음 수순인데 주가가 먼저 반응한다라는 부분들을 꼭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속도가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은 좀 경계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또 마찬가지로 바로 따라가느냐 요거는 살짝 속도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헬스 앤 뷰티 네. 이쪽이 중국에서 MZ 세대들도 앵커님 같은 MZ 세대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대요. 네. 네, 관심 많으시죠 이쪽도? 많죠. 네. 네. 보니까 취급하는 이커머스 업체인데 브랜드가 뭐 랑콤? 네. 이거 비싼 건가요? 랑콤 인기 많죠. 네, 근데 조금 네, 명품급은 가격대도 좀 있죠. 네. 네, 뭐 에스티 로더 마찬가지죠. 네, 네. 이런 쪽이다 보니까 또 약간 불황기에는 그래도 이런 비싼 제품들 더 유통하는 회사들이 더 인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도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국내 쪽에서 톡신 쪽 잘 나가고 있죠. 네. 벌써 데이터 상당히 11월 달에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도 이거 한다라는 쪽에서 하이알루론산 맞네?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네. 세 글자 이상 영어 나가면 좀 이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거 HA. 네. 네. 이쪽에 대해서 톡신하는 유통을 하다 보니까 자회사가 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개화되겠지. 근데 이쪽에 대한 변화도 같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아마 주가에 영향력을 좀 끼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다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의 관리가 먼저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정고점 바로 돌파할까? 이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섹터가 굉장히 엇갈리는 섹터잖아요. 오늘 보면 뭐 음악 병동이라던가 원격 진료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 같이 오르는 가운데 또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도 또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관리도 지금 시급한 상황에서 이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앞서 오리온과 비슷한 관점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개장 특징주들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잠금 해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일진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선과 전력기기의 올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전선 관련주들도 흐름이 좀 좋더라고요. 가온전선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요. 첫 번째 포인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일진전기가 어떤 회사냐? 넘버 3라고 하는데요. 국내 전선 업계에서 그러면 지금 탑3 안에 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전선 쪽도 관심이 높죠. 전력기기 쪽도 예전부터 저희 잠금 해제 단골 종목이었었는데 네. 그거를 떠나서 이젠 전선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전선 주면 넘버 원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미리 갖고 왔었습니다. 지난번에 LS 한번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죠. 네. 그게 LS 전선 국내 시장 1위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데 3위까지도 연결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3위인 LS도 3위인 일진전기도 이름은 좀 무섭습니다. 네, 하지만 그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네. 상황 쪽에서 지금 3, 4위권이라고 하더라도 실적 변화는 뚜렷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업황 좋게 되면은 후발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좀 아래쪽에 있는 회사들도 같이 충분히 올라가죠. 예, 네. 시세가 난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선 쪽뿐만 아니라 전력기기 쪽도 같이 담당하는데 전선 회사들이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전선의 매출이 한 지금 현재 한 70%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쪽은 또 전력기기, 제 얘기하는 변압기, 또 계폐기 이런 쪽에서도 성과를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 일단 주목해서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진전기 3%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진전기만의 또 다른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 변압기 시장 또 다시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쪽이 쇼티지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이쪽에 대한 수요가 는다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또 전력의 관리는 또 전력의 운반은 다 전선이야겠죠. 네. 이런 쪽에서 변압기 시장 보게 되면은 벌써 미국 전기 유틸리티 업체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들한테. 우리 지금 프로젝트 안 된다. 네. 지금 가뜩이나 노후 인프라 관련돼서 자금 투입해서 뭔가를 미국에서 하자고 하는데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어떤 연방 의원들한테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특히 배전 변압기 조달 기간이 2020년도에는 한 3개월 걸렸다. 지금은 1년 걸린답니다. 그만큼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네. 이걸 못 따라가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면 평균 비용이 2배에서 3배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변압기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네. 이와 함께 이쪽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전력 기기 개통 쪽에 나오는 부분들은 다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쪽에서 전선에 대한 수요도 만만치 않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쪽이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특히 일제전기의 강점은 또 하나 이제 전력망을 구성하는 제품 쪽에서 토탈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력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분들 전선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네. 이와 관련된 쪽에 전반적인 부분들에 같이 공급하는 데 강점이 있다라는 쪽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해 주신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미국의 변압기 시장이 지금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고 사실 뭐 노후된 전선들 언젠가 계속해서 갈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뭐 인프라,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가 각국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주가는 뭐 5,600원 선 정도거든요.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번 올해 실적 보니까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한 220억 나왔습니다. 네. 작년 한 해가 200억이 살짝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당연히 올해 한 3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었을 때 올해 나올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2천억대입니다. 그러면 싸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한국 시장의 논리대로 그래 올해 잘 나왔으니까 피크아웃일 것이냐. 지금 나오는 분위기 그대로 연결하게 되면 내년도 쇼티지는 계속되겠죠. 네. 이와 관련된 수요는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었을 때 저평가의 해소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진전기를 가격은 어떻게 대처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직전 고점대 앞두고 약간 좀 주춤하긴 했는데 한 지금 가격대부터 한 5,500원대 사이 정도쯤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다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봉상의 다음 저항대가 한 7,000원대 정도로 보입니다. 거기까지 한번 바라보시고요. 목표 손절가는 5,0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종 업계와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가격은 매수가는 5,500원, 목표 주가는 7,000원, 손절가 5,05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라면 관련주라고 하셨는데 MSC, K푸드의 마법 스프라고 하면 그 맛없는 김치찌개에 넣어도 맛있는 김치찌개로 바뀌는 바로 MSG가 생각나거든요. 네, 그거랑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요? 네, MSG는 약간 화학 쪽, 이쪽은 천연 쪽으로 물론 이제 엄마 맛의 비밀은 이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쪽과는 그래도 완전히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내 식품 첨가물 1위 업체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알려지기로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소스 누가 만드느냐 네. 해서 알려진 대표적인 회사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농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MSC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미식품 쪽에서 한 44%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라면 스프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요즘에 삼양식품 잘 나가죠. 네. 농심도 주가 강합니다. 근데 왜 MSC만 이러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같이 라면에서 차지하는 스프의 단가 비중이 네. 제가 알듯이 생각보다 한 자리 숫자가 아닙니다. 네, 한 20%대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네.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오겠죠.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수산현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쪽도 매출이 한 35%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햄, 소세지, 첨가제입니다. 네. 근데 이쪽이 수출에 주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수출 데이터 상당히 좋고요. 게다가 또 조금 어려운 단어 같은데 카라기난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보통 한천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식품을 가루, 네. 네, 가루인데 네. 같이 붙게 되면 왜 중국 음식점에서 많이 쓰는 전분 같은 거 있죠. 네, 네. 약간 굵게 만드는 거. 아, 네.
네,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 부분도 하나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수요가 꾸준하다 보니까 미얀마 쪽에서 MSC라는 회사를 미얀마 MSC를 설립해서 네. 이쪽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좀 생소한 기업이기도 했고 네. MSG랑 괜히 또 헷갈리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꼼꼼하게 얘기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진격의 K푸드 워낙에 앞서 얘기해 주셨듯 라면이 지금 굉장히 인기잖아요. 저도 불닭볶음면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소스만 따로 또 먹기도 하는데 네. 이 라면과 함께 최근에 또 HMR이라고 할 수 있는 간편식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앵커님이 그냥 소스만 따시 사면은 따로 사면은 그 소스엔 또 누가 들어갈까요? 그러면 네. 요즘 보니까 비빔면도 비빔장이 따로 나오죠. 맞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매출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한국의 라면 주가와 또 라면의 실적들을 그대로 또 받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는데 거기 나오는 소스는 또 HMR 같은 경우도 거기 보통 간편하게 네. 무슨 부대찌개를 한다. 그 부대찌개 양념이 들어가 있죠. 맞아요. 그것도 다 연관이 있는 회사가 이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B2B다 보니까 저희가 가격을 라면을 인상한다 그러면 따라서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전가 능력 뛰어난데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이 카라기난 관련된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이 원래 한천 전분 이쪽은 원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거기서 조달이 많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네. 많이 생산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딱 끝나다 보니까 전분 가격들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대체제가 또 이 한천이나 카라기난 같은 경우도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카라기난이 매년 그 수출액들이 올라오고 있는 쪽에서의 중요한 변화가 가격이 올라왔다라는 쪽도 하나 눈길이 가게 되면 이 부분도 앞으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겔화제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약간 젤리식으로 만든다라는 쪽에서 네. 이쪽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같이 수혜를 보는 쪽이다라는 것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지금 사업 보고서상에서 특이한 걸 보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98%입니다. 증설해야 되겠죠. 네. 증설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간편식이든 라면이든 MSC라는 이 회사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6,000원 선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일단 하나 주의할 점은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시총 한 1,0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작은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라면 시장 성장과 함께 간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을 보니까 200억을 살짝 넘었습니다. 네. 작년 한 해치가 213억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도 물론 저희가 어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라면 팔리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변화 그대로 이어갔죠. 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다. 내년엔 300억대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되죠. 네. 그러면 상당히 저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아마 거래나 변동성은 좀 커질 수는 있겠지만 꾸준하게 이어가게 되면 직전 고점 때는 충분히 넘어가는 주가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한 6,000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대응 가능한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난 고점 때 거래가 좀 많이 됐던 가격대가 한 6,700원대 부근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목표가 한 7,500원대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5,4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MSC에 대해서는 매수가는 6,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7,500원, 손절가 5,4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진전기와 MSC에 대해서 잠금 해제 통해서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